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입니다. 화요일이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동영상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들으시고. 오늘 시작은 그냥 사소한 걸로 이렇게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냥 식사 문제인데, 식사는 이제 뭐 적당히 드셔야 되는데, 소식이 좋긴 합니다. 소식이 좋긴 한데, 뭐 이유는 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이렇게 활용되는 에너지의 50% 이상이 창자에서 소화시키기 위해서 다 소진이 된대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60% 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근데 특히 이렇게 몸이 이제 창자나 폐나 뭐 하여튼 몸이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몸이 많이 망가지신 분들, 특히 창자에 문제가 많이 생기신 분들은 이 창자를 둘러싼 어떤 혈관들이 점점 더 커져가기 때문에 정상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피가 창자 쪽으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특히 밥 먹고 나면 이렇게 피곤해진다든가 뭐 하품이 올라온다든가 졸음이 쏟아진다든가 어떤 특히 아침보다는 점심 저녁 먹고 나면 점점 더 그게 심해지죠. 그죠? 아무래도 아침부터 먹었던 음식들이 계속 가스를 발생시키고 하기 때문에 가스가 또 배출이 안 되면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하루에 두 끼 정도를 그냥 정식 식사를 합니다. 아침 먹고 저녁 먹고 이렇게. 점심은 그냥 아주 간단한 걸로 이렇게 때웁니다. 어, 뭐 이거 뭐 제 말대로 하라 이런 것보다는 그 식사를 하실 때 하여튼 과식은 건물입니다. 과식은 건물이고 과식을 하고 나면 몸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죠? 근데 뭐 전에 TV에 어떤 분 보니까 뭐 과민성 대장증후군 걸린 어떤 교수님인데 뭐 본인 하루에 뭐 7끼를 드신다는데, 7끼를 드시는데 많이 드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조금 라면을 끓이는데 라면 한 봉지를 안 드셔요. 그냥 자기는 이제 라면 또 먹는다 이런 식으로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데, 라면을 4분의 1, 그러니까 라면을 4등분해서 하나만 이렇게 서브 조금 넣어갖고 아주 간단하게 근데 그냥 그 맛있게 드신다 이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하루에 뭐 7끼를 드신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뭐 그것도 뭐 저는 괜찮은 방법이라요. 아주 조금씩 먹고 또 운동도 하고, 그 운동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몸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소식을 하시는데 좀 좋은 음식을 드세요. 단백질도 좀 드시고 필요한 지방도 좀 드시고 탄수화물도 좀 드시고, 몸이 밸런스가 좀 맞아줘야 되니까 영양학적인 밸런스도 좀 맞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적당히 드시고, 특히 식사를 하시고 나면 피가 이렇게 좀 빠르게, 우리가 창자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빠르게 머리에 있던 피나 가슴에 있던 피, 다리에 있던 피가 창자 쪽으로 몰리는 현상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식사를 하고 나면 어떻게든 뭐 물병 운동을 하든 뭐 스트레칭 바를 잡고 뭐 순방향 운동을 하든 팔 운동을 좀 해주든 이렇게 해서 머리도 좀 흔들어주고 하면서 창자 쪽으로 피가 너무 흘러가지 않도록 좀 선조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식사 끝나고 나고 제가 생활 가운데 항상 좀 항상 후회합니다. 특히 저녁 먹고 나서 사람이 저녁 밥을 먹고 나면요 움직이기가 싫어지더라고요. TV를 보면서 이제 밥을 먹게 되는데 밥 먹고 나면 움직이기가 싫어요. 가만히 있다 보면 그냥 TV가 재밌어서 좀 보다 보면 막 컨디션이 이래서 떨어져 가는 게 느껴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움직이는 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는 그냥 조금 바꿔서 밥 먹자마자 벌떡 일어나서 그릇 치우기도 하고 뭐 잠깐 간단하게 운동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한결 낫더라고요. 밥 먹자마자 바로 일어서서 잠깐이라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또 앉아서 뭐 좀 여가 시간을 보내시든가 그렇게 하는 게 우리 몸을 위해서 더 좋은 걸로 판단됩니다. 그래, 뭐 식사 문제 뭐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은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그죠? 하여튼 소식을 하면 그렇다고 막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항상 가지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안 드셔도 안 돼요. 적당하게 드시고, 저는 예전부터 뭐 음식은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뭐든지 뭐 저도 라면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먹을 거 다 먹습니다. 뭐
사실 잘 못 먹는 게 거의 없는데,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서 뭐 커피나 매운 음식이나 이렇게 못 드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드실 수 있는데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드셔도 괜찮은데 괜한 두려움으로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드실 수 있으면 드셔도 괜찮다. 근데 뭐 먹었는데 몸이 팍 안 좋아진다 그러면 굳이 드실 필요 없고, 다른 걸 대체 음식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렇게 해보시고. 자, 오늘은 제가 요 며칠 상간에 그냥 연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또 사소한 운동들 조금 여러분하고 같이 나눠봐야 될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리 문제에 대해서 좀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리 문제에 대해서 그냥 최근에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냥 느끼는 바, 그러니까 저는 다리가 이렇게, 그러니까 집에만 가만히 있을 때는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이제 바깥에 나가서 한 시간 이상 제가 바깥에 나가서 운동하는 시간이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걸어 다녀 보면 저는 항상 내 다리의 느낌이 어떤가, 그리고 몸 전체, 다리와 함께 몸 전체가 가볍게 느껴지느냐, 편안하게 느껴지느냐, 뭔가 균형이 안 맞게 느껴지냐, 이런 걸 항상 매일매일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그러니까 걸어 다녀 보면서 뭐 그냥 또 앞으로만 무작정 걸어가는 게 아니고, 운동하면서 앞으로 걷기도 하고 뒤로 걷기도 하고 뭐 팔 운동도 하고 중간중간에 헤드뱅잉도 하고 다리 조작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걸어 다녀 보면, 아, 내 몸이 뭔가 밸런스가 맞구나, 오늘은 균형이 잘 맞구나, 혹은 오늘은 좀 뭔가 좀 이상하다, 뭐 다리가 좀 무겁다 가볍다, 이런 걸 자꾸 점검을 하게 되더라고요. 예. 일단은 그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 한 시간, 최소한 한 시간 이상은 좀 운동에 좀 집중적인 시간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심을 갖는 시간, 여러분 몸도 점검을 해보고 하는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 뭐 저녁 시간이 됐든 낮 시간이 됐든 아침 시간이 됐든 그거는 여러분이 선택하신 문제고, 그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정도는 이렇게 자기 몸을 자꾸 점검을 해봐야 문제가 어디 있는가, 어디에 문제가 있는가를 자꾸 한 개씩 찾아낼 수 있을 가능성이 생기거든요. 물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죠? 저도 항상 나가서 운동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합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중간중간에 또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즘에 좀 이상한 그런 느낌을 조금 받아서, 이렇게 일단은 오다리, 그러니까 안짱다리라 그러죠. 근데 대부분 이렇게 보면 이제 안짱다리 구분을 어떻게 하시냐, 뭐 본인은 안짱다리가 아니다 뭐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 기준으로 저도 뭐 겉으로 보기에도 약간은 안짱다리가 있긴 있는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심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운동하는 데 가서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이 장의자 이렇게 벤치가 있는데, 거기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이제 걷다가 좀 힘들어서 이제 앉아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그냥 편안하게 앉아버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버리면,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하철 같은 데 타면 뭐 쩍벌남 쩍벌역하고 뭐 이런 얘기인데, 이렇게 반듯하게 앉아있는 분들도 계세요. 계신데, 좀 대다수의 분들 보면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앉아있는데 허리는 구부러지면서 다리는 이렇게 벌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다리는 이렇게 무릎이 바깥쪽으로 가버리죠. 그죠? 이게 제가 똑바로 하려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려면 약간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이게 편안하다고 자꾸 느낀다. 와, 이렇게 하면 약간 불편함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자체와 또 이게 편안하다. 저는 이게 좀 안짱다리 개념이 아닌가. 이거는 뭐 안짱다리는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살면서 살수록 안짱다리로 변화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이게 그러니까 발바닥 자체가 아치형으로 이렇게 돼 있고, 또 이 몸에 체중을 받쳐주기 위해서 어떤 힘을 줘야 되는데, 하다 보면 다리가 자꾸 벌어지는 형태가 모여드는 형태보다는 훨씬 많아요. 벌어지는 게 한 90% 이상이고, 의지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오므려드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본 적이 있는데,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벌어지는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나이가 되니까 벌어지는 형태로 갔는데. 그러니까 뭐 안짱다리 문제를 저도 예전부터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은, 근데 하여튼 이게 뭔가 하면,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오른쪽 다리가 뒷발이고 왼쪽 다리가 앞발이다 보니까 다리 전체적인 혈액순환 측면에서는 오른쪽 다리는 안쪽, 그러니까 안쪽이 약하고 왼쪽 다리는 좀 바깥쪽이 약한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왼쪽 발가락, 새끼발가락 쪽이 또 유난히 약하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 발가락도 이렇게 한번 테스트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새끼발가락을 이렇게 눌렀을 때 어느 발가락 쪽에 힘이 잘 들어가고 어느 발가락 쪽에 힘이 잘 안 들어간다, 이런 차이점. 또 엄지발가락을 눌렀을 때 오른쪽에 힘이 더 잘 들어가느냐 왼쪽에 힘이 잘 들어가느냐,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안짱다리는 안짱다리인데 내가 어느 쪽에, 그러니까 이게요, 오른쪽 다리는 제가 안쪽이 약한 건 확실해요. 안쪽이 약한 건 확실하고, 왼쪽 다리는 전체적으로는 바깥쪽이 약한데 또 허벅지 안쪽으로는 안쪽도 약한 그런, 그게 약간 왼쪽 다리가 피가 부족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잘 생각해요. 오른쪽 다리는 피가 많은 형태라고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안쪽만 약한데 왼쪽 다리는 뭔가 바깥쪽도 약하고 안쪽도 약한 어떤 이상한 그런 느낌을 예전부터 계속 갖고는 있었어요. 근데 큰 문제가 이렇게 바깥쪽, 그러니까 왼쪽 옆구리도 약했기 때문에 옆구리에다가도 모래주머니를 한 60, 70 정도 걸고 있고, 그죠? 여러분도 또 옆구리에 차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안 차고 계신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옆구리도 제가 피로에 의해서 지금 한 70 정도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왼쪽 옆구리도 약하니까 또 다리도 왼쪽 바깥쪽이 약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안장다리라서 안쪽도 약한 그런 느낌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왼쪽 다리는 피가 부족하니까 안쪽과 바깥쪽이 다 조금씩 약하다라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어서. 그냥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끔씩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거 도대체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발바닥이 어느 쪽을 힘을 줘야 되는지 참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 안 돼. 하여튼 그래 하다가 운동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걸어봤습니다. 어떻게 거나 제가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앞발로 하기 위해서는 발가락 쪽에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죠?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을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발가락 쪽에 힘을 줘야 되는데, 분명히 내가 오른발은 엄지발가락이 왼발 엄지발가락보다 더 약한 게 맞아요. 제가 느껴보면, 이렇게 발가락을 같이 눌러보면 오른발 엄지발가락이 왼발보다 더 약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앞으로 보내야 되니까, 그러면 오른발은 엄지발가락으로 힘을 주면서 걸을 때 무릎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젖혀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세요. 여기가 이게 셀카 모드니까 오른쪽 왼쪽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을 이렇게 디딜 때 약간 이게 안짱다리니까 무릎을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한번 걸어봤습니다. 이게 무릎을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엄지발가락에 뭐 과도하게 힘을 주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리 형태를 약간 일자로 만들기 위해서 자극을 자꾸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걷는데 그냥 안짱다리를 좀 개선하고 싶으면 사실은 이렇게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일순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걸어보니까 뭔가 다리가 시원한 느낌이 들더라는 겁니다. 자,
시원한 느낌이라는 거는 좋은 느낌이에요.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좋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자, 약간 엉덩이 골반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뭐 운동장에서 운동하는 거니까 뭐 사람들도 없고 해서 그냥 편안하게 됐습니다. 그냥 길에서 이렇게 하면 좀 뭐 사람들 눈치를 봐야 되겠죠. 근데 집에서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안짱다리 문제가 분명히 도움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무릎을 하여튼 편안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으면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분명히 시원한 거는 있다. 시원한 건 있는데, 자, 오른쪽 다리는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주면 더 앞으로 나오니까 이건 확실한 것 같아요.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니까 아무래도 왼발 같은 경우는 왼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왼발이 뒷발인 사람은. 그러니까 뒷발은 하여튼 그 뒷발 쪽에 엄지발가락을 약간 살짝 누르면서 이렇게 해주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근데 왼발 같은 경우는 이게 왼발도 엄지발가락, 이제 제 경우에 얘기하는 건데, 제 경우에서 오른발은 뒷발이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 발이 앞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게 오른발이니까. 근데 왼발도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 왼발도 앞으로 나오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좀 순간적이라서 저도 그냥 느낌적으로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른발은 뒷발이니까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왼발은 앞발인데 엄지발가락에 힘 주면 이게 다리가 개선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더 심해지는, 앞발 뒷발이 더 심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결과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이걸 오른발은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하고 왼발은 뒤꿈치 쪽, 그러니까 안쪽 뒤꿈치 안쪽, 그러니까 이 안쪽에다가 살짝 체중을 살짝 실으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이렇게 딱 걸어보니까 이것도 느낌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렇게 해도 기분이 좋기는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그러니까 오른발은 엄지발가락 쪽, 왼발은 약간 뒤꿈치 안쪽에다가 이렇게 살짝 해보니까 느낌이 뭔가 0.1, 0.2 정도 더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또 테스트를 하는데 이제 이게 맞나 의심이 드는 거죠. 0.1, 0.2 좋다고 느꼈던 거 이거 좀 뭐 명확하지는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오른발을 뒤꿈치로 이렇게 안쪽을 해보고 왼발을 뒤꿈치로 이렇게 안쪽을 해보니까 확실히 왼발 뒤꿈치를 안쪽을 할 때 뭔가 어색하고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동작이 잘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잘 안 들어가고 동작이 어색하고 이거는 뭔가 그쪽으로 혈액이 잘 흘러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혈액이 잘 흘러가면 혈액순환이 잘 되고 있으면 그 동작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왼발을 뒤꿈치로 하면 뭔가 좀 어색해요. 어색하니까 이걸 자연스럽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어색함을 극복하면서 계속 해줘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어색하다는 것은 계속 도움을 주어야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 일단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어보니까 분명히 좋은 거는 맞아요. 좋은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보세요. 오른발이 뒷발이니까 오른발 발가락 쪽으로 힘을 줘야 되는데 안쪽으로 힘을 줘야 되니까 엄지발가락 쪽으로 힘을 주고, 왼발은 앞발이니까 아무래도 뒤꿈치 쪽으로 힘을 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꿈치인데도 안짱다리니까 안쪽에다가 살짝 힘을 주면서 양쪽 무릎을 이렇게 모으는 형태로 걸어보니까 좋더라는 겁니다.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고 오른발이 앞발이고 저하고 반대거든요. 제가 여지껏 뭐 예전에 전에 덕산에 가서도 봤었는데 왼발이 앞발인 사람들도 의외로
아니, 왼발이 뒷발인 사람들도 의외로 많더라고요. 거의 5대5 정도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하여튼, 자, 이게 그러니까 저희 아내 같은 경우는 오른발이 앞발이고 저는 오른발이 뒷발인데 저희 아내는 왼발이 이제 뒷발이 되는 거죠. 저는 오른발이 뒷발이고 저희 아내는 왼발이 뒷발이니까 왼발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주면서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조금 걸어보면 좋을 것 같고, 오른발은 앞발이니까 뒤꿈치, 오른발은 뒤꿈치 안쪽에다가 힘을 주고 이렇게 살짝 걸어보면 이 오다리가 제가 이게 오다리 안짱다리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오다리 안짱다리가 되면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 다리가 우리 몸에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비율적으로. 그죠? 뭐 크게 보면 머리, 몸통, 다리라 이런 거 거의 최소한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거니까 이쪽에 혈액순환이 안 된다라는 거는 우리 몸 전체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부터 다리 문제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안짱다리 되면 이제 바깥쪽으로 피가 잘 흐르는데 안쪽으로 피가 안 흘러버리는 그런 경향이 생겨요. 저도 이게 이 허벅지 안쪽에, 제가 전에 나온 얘기인데 허벅지 안쪽에 이상하게 살이 이 두 줄로 이렇게 한 2cm, 3cm 정도 되게 두 줄로 이렇게 움푹 파여 있는,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샤워하다 보니까 허벅지 안쪽이 살이 움푹 파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뭐 어디 다친 것도 아닌데 왜 이렇지? 이래. 그쪽으로 혈액이 잘 흐르지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뭔가 그쪽 피부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는 건지 하여튼 쑥 파였어요. 아니, 쑥 파였다고 뭐 1cm, 2cm 파인 게 아니고 하여튼 이게 약간 그림자 질 정도로 약간 표가 나요. 표가 나서 의심스럽게 여기다가 이게 이제 이런 쪽으로까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자, 그래 하여튼 저와 저희 아내의 상황을 이제 일단 대충 설명을 드렸고, 그 두 번째는 제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는데 저는 왼쪽 다리 바깥쪽도 약하고 안쪽도 약하다고 했습니다. 아마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희 아내도 옆구리는 왼쪽이 약하고 또 허벅지 안쪽도 분명히 약하고, 그래서 왼발을 엄지발가락 쪽으로 해서 안쪽으로 눌러줘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오른쪽 다리는 안쪽만 약한 그런 현상이 벌어져 있고 저와 저희 아내가 동일하게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왼쪽 다리는 안쪽과 바깥쪽이 동시에 약하다. 이게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난코스가 되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계산이. 그래, 저도 이제 바깥에서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걸어봤으면 이렇게 걸어보다가 오른발은 엄지발가락, 왼발은 뒤꿈치 안쪽 이렇게 하면서 무릎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걷다 보니까 갑자기 의구심이 드는 거예요. 무슨 의구심이 드나 하면, 그러면 그 왼쪽 바깥쪽, 이 바깥쪽 옆구리도 약하고 새끼발가락 쪽도 왼쪽 새끼발가락도 약한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안짱다리 고치다가 또 이쪽이 더 약해져 버리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 이렇게 걷다가 그냥 이렇게 걷다가 좀 걸거리는 이상하죠. 제가 봐도 좀 이상한데 한 번씩 새끼발가락 쪽에 이렇게 왼발 새끼발가락 쪽에 이렇게 힘을 쿡 한번 주고 눌러봤어요. 눌러보니까 새끼발가락에 힘이 들어오더라고요. 힘이 들어오면서 옆구리까지도 이렇게 힘이 좀 측면까지도 힘이 좀 전달되는 걸 느껴서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앞으로 뒤로도 걸으면서, 그죠? 뒤로도 걸으면서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앞으로 걸으면서도 이렇게 해보면서, 그러니까 이걸 한 20걸음 정도 걸으면 생각나면 새끼발가락 쪽을 이렇게 꾹 한번 눌러봤습니다. 꾹 한번 눌러봤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대처를 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제 또 저희 아내의 생각이 이제 왼발이 뒷발인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것도 계산이 또 복잡해지네, 이거.
그래, 이게 공통 분모가 뭔가, 이거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오른발은 안쪽이 약하니까, 어떡하든 저는 오른발은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힘을 주면 되고, 저희 아내는 오른발이 앞발이니까, 오른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해서 힘을 주면 되는데, 왼발은 또 이게 상황이 좀 애매한 거야. 저는 왼발은 뒤꿈치 쪽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 아내는 엄지발가락 쪽에 힘을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산해보니까 이게 대각선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정확한 건지 안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이것도 여러분이 스스로 또 찾아봐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테스트를 아까 제가 이게 오른발과 왼발 뒤꿈치 쪽을 이렇게 해봤을 때 어느 쪽이 더 자연스러운가 하는 걸 한번 테스트 해보니까 왼발이 더 부자연스러워서 왼발 뒤꿈치 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게 맞구나 이런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 어떻게 보면 이런 테스트를 해보 그러니까 오른발 왼발을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비교 분석해 볼 수 있는데 저는 오른발을 엄지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했고 왼발을 뒤꿈치 안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새끼발가락이 약하니까 새끼발가락 쪽으로 이렇게 꾹꾹 한 두 번, 세 번 정도 이렇게 한 번씩 줬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대각선이잖아요. 왼발 걸을 때 안쪽 뒤꿈치 안쪽으로 주로 걷는데 한 번씩 새끼발가락 쪽에 이렇게 힘을 주면서 꾹 한번 눌러줬다. 왼발에 힘을 더 주면 좋으니까. 그렇게 하니까 조금 더 좋다라고 느꼈는데, 저희 아내는 이제 왼발을 엄지발가락에 힘을 주면서 안쪽으로 했으니까, 이게 대각선이라면 왼발 뒤꿈치 쪽에다가 이렇게 한번 힘을 한 번씩 줘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뭐 저희 아내 부분에 대해서 테스트는 해보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대각선 쪽으로 힘을 줘보면 어떨까? 이게 공통 분모가 될는지 비슷한 상황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도 알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뒷발을 앞으로 보내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고 안짱다리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이게 왜 그러냐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야 결국 우리 몸이 좋아지는 거거든요. 맞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측면에서 앞발 뒷발 문제도 신경을 써야 되지만 안짱다리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왼쪽 다리는 안쪽과 바깥쪽에 다 문제를 갖고 있는 것 같다. 오른손잡이인 경우. 그죠?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시고. TV에서 그냥 제가 이 생각을 또 왜 하게 됐나,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TV에 이렇게 아는 형님이라고 개그 프로가 있습니다. 강호동 씨하고, 김희철, 이수근, 이런 분들 나오는, 연예인들 나오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는데, 어떤 게스트로 나온 분이, 이제 모델 일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이 이제 모델 일을 하니까 걷는 부분에 대해서 또 다리 자세, 사람 체형만 보고도 이 사람이 어떤 다리에 문제가 있는 건지 잘 알 수 있다라고 이제 확신하면서 이제 사람들한테 동작을 한번 모델 워킹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얘기를 하는데 이제 김희철 씨 같은 경우 이제 가수 김희철 씨 같은 경우 이렇게 보니까 오른쪽 다리인가? 오른쪽 다리가 안짱돼 왼쪽 다리는 쪽 똑바른데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무릎 아래쪽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벌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저도 그냥 이제 저도 최근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 또 기도도 하고 있고 근데 그 조금 특이하게 들리더라고요. 특이하게 들리는데 한쪽 다리만 이렇게 안장 다리일 수도 있겠다. 어떤 분의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분들이 공통분모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김희철 씨가 하는데 예전에 이제 뭐 교통사고가 났는지 왼쪽 다리가 한번 골절이 나면서 뭐 한 2, 3개월 또 기부스하면서 오른쪽 다리로만 걷다 보니까 오른쪽 발에만 힘주다 보니까 이게 다리가 안장다리 형태로 변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석, 본인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뭐 그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저와 저희 아내 같은 경우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통해서 이 안장다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기는 봤는데 아주 특이한 분 같은 경우는 한쪽 다리만 이렇게 안쪽 다리로 변형된 형태도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그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오른쪽 다리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죠. 오른쪽 다리만 무릎을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줘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가 이래 냉철하게 이렇게 봤을 때 제 다리 형태를 봤을 때는 보면 이게 안장다리는 거의 무릎 아래쪽에서 변형이 일어난 거예요. 허벅지까지는 허벅지는 이렇게 크게 바깥으로 벌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허벅지, 물론 영향은 받겠는데, 무릎 아래쪽이 이렇게 싹 바깥쪽으로 이렇게, 또 무릎 바깥쪽 근육이 툭 튀어나오면서, 정강이 바깥쪽 근육이 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벌어지는 형태가 많이 되던데, 그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좀, 근데 여러분한테 어떤 분들은 이런 걸 좀 교정을 하면 몸의 혈액순환이 또 상당히 좋아지면서 또 많이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해도 큰 차이를 못 느끼겠다 이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본인이 문제가 크면 클수록 효과는 더 강하게 세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앉아 있을 때도 그냥 그러니까 진짜 아무 생각 없으면 저도 이렇게 앉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힘을 풀어버리면 몸 전체 힘을 풀어버리면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허리를 피면 약간 다리도 신경이 쓰이면서 이렇게 좀 모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럴 때 약간 무릎은 안쪽으로 대놓고 이렇게 안쪽으로 해놓고 오른발은 저 같은 경우 오른발은 엄지발가락 쪽에 약간 힘을 주고 오른발은 엄지발가락 쪽에, 왼발은 뒤꿈치 쪽에 약간 힘을 주고 이렇게 있으면 뭔가 뭐 극적인 변화보다는 안장다리를 개선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한 번씩 꾸물꾸물 움직여주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다리의 혈액순환이 점점 더 원활하게 조금 더 강하게 일어나겠죠. 그러면 피가 또 창자 쪽으로 올라오겠죠. 복부 쪽으로. 그러면 그런 다음에는 이제 다리 동작만 해서는 안 되고, 저도 이제 바깥에 있을 때는 팔 운동을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아요. 하기는 하는데 써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리에 더 많은 피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팔 쪽에, 가슴 쪽에 피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집에 들어와서는 이렇게 느끼기 시작하고, 다리는 되게 가벼워졌고 편안하다고 느꼈는데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저녁 먹을 때 이러고 상체 쪽에 피가 부족하다, 이상하게 물병을 잡고 싶더라고요. 물병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상체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물병을 딱 잡자마자 또 기분이 싹, 컨디션이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다리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리만 붙들고 있으면 또 다른 형태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다리 문제가 해결되면 창자 쪽으로 피가 올라와서 창자가 또 무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창자 쪽으로 올라왔던 피는 또 상체 쪽으로 끌어올려줘야, 또 상체 쪽으로 끌어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머리까지도 이렇게 올려줘야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요즘은 이렇게 뭐 어깨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문제가 상당히 많잖아요. 왜 구석구석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혈액순환을 자꾸 개선시켜 주려는 우리가 노력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복잡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망가졌으니까 거기에 합당한 행동들을 계속 하면서 몸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문제라도 찾아내서 그걸 자꾸 개선하려고. 그러니까 이 다리 문제도 갑자기 뭐 오늘 내일 만에 다 해결한다, 이건 불가능해요.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또 동영상이 조금 길어져서 다음 동영상에서 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